네, 오늘은 삼성 기출문제 특강 두 번째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할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카페에 공지를 올렸었는데요. 보시면은 세 문제를 총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15686 문제, 15686 문제, 잠시만요. 15686 문제, 그 다음에 연산자 끼워 넣기 14888 문제, 그 다음에 14502 문제, 이렇게 세 개를 풀어볼 거고요. 제가 이 문제를 고른 기준은 단시간 내에 공부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DP나 아니면은 그리딩, 그래프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께서 코딩 테스트를 풀 정도 수준이 되시려면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 배울 뭐 완전 탐색이랄지 순열, 조합 이런 문제들은 유형만 알면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실제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시험 기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뭔가 공부를 하신다면은 오늘 배우는 이것들을 좀 익히고 가시면은 네,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네, 이 여기 보시면은 이 순서대로 한번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를 보시죠. 치킨 배달 문제입니다. 치킨 배달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기가 n 곱하기 n인 도시가 있다. 도시는 1 곱하기 1 크기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의 각 칸은 빈칸, 치킨집, 집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스테이트가 세 개로 나누어진 걸 볼 수 있죠. 도시의 각 칸은 빈칸이나 치킨집이나 아니면 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 이 말이죠. 그리고 도시의 칸은 이 콤마 C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고 R행 C열 또는 위에서부터 R번째 칸, 왼쪽으로부터 C번째 칸을 의미한다. 뭐 배열 같은 거겠죠. 네. 그리고 R과 C는 1부터 시작한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치킨을 매우 좋아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치킨 거리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치킨 거리는 집과 가장 가까운 치킨집 사이의 거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치킨이 있으면은 치킨집과 집 사이의 거리인데 이게 최소 거리가 치킨집 거리라는 거죠. 네. 즉 치킨 거리는 집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각각의 집은 치킨 거리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도표를 보면은 각 배열의 상태는 빈칸, 치킨집, 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은 이 뭔가 이렇게 포지션이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집에 대해서 뭐 집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치킨집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집에서 치킨집까지 각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 중에 최소가 치킨 거리이기 때문에 이 치킨 거리는 집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도시와 치킨 거리는 모든 집의 치킨 거리의 합이다. 도시의 치킨 거리는 그러니까 도시가 여러 개 있으면은 각 도시마다 치킨 거리가 있을 거고 그 치킨 거리의 합이 도시의 치킨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치킨 거리는
집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집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어, 특정 집에서, 어, 가장 가까운 치킨집과의 거리가 치킨거리이고, 도시의 치킨거리는 모든 집의 치킨거리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의가 됐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이러한 예죠. 이러한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0은 빈칸, 1은 집, 그리고 2는 치킨집이다. 그래서 네. 2,1에 있는 집과 2,1에 있는 집과 1,2에 있는 치킨집의 거리는 잠시만요. 2,1에 있는 집과 1,2에 있는 치킨집과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서 이 거리를 명시했죠. 그 R 좌표끼리 차를 구해서 절대값을 씌우고 C 좌표끼리 차를 구해서 절대값을 씌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보시면은 2,1과 1,2의 치킨집의 거리는 음, 여기 2, 여기 1 해서 2 빼기 1의 절대값 더하기 여기 1, 2. 그래서 1 빼기 1의 절대값이다. 그러면 여기는 1, 여기도 1이니까 합하면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하고요. 여기도 똑같은 예죠. 5,4와 1,2의 거리는 5 빼기 1은 4, 4 빼기 2는 2, 그래서 4 더하기 2는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근데 이 치킨집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숫자 2는 전부 치킨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고 뭐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최대 M개를 고르고 나머지 치킨집은 모두 폐업 시켜야 된대요. 네. 여기서 보시면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부 치킨집을 폐업시킨다고 되어 죠 그러니까 모든 치킨집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M개의 치킨집만 남기고 모두 폐업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 어떻게 고르면 그러니까 뭐 이게 전체 치킨집 중에 M개를 고르는데 M개 선별 어떻게 고르면은 도시의 치킨 거리가 최소인가 뭐 이 말이죠. 이거를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째 줄에는 숫자 n과 m이 주어지고요. 둘째 줄부터는 도시의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0, 1, 2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0은 빈칸, 1은 집, 2는 치킨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의 개수는 2n개를 넘지 않고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고요. 치킨집의 개수는 n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력은 폐업시키지 않을 치킨집을 최대 M개로 골랐을 때 도시의 치킨 거리의 최소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이 주어지고 도시의 정보가 주어지고요. 여기서 치킨집을 3개를 골라서 도시의 치킨 거리를 만들고 그거의 최저값을 여기서 출력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한번 이제 그,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PPT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치킨 배달이라는 거의 목적은 도시의 치킨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조합이라는 건데, 네, 그 확률에서 조합을 의미합니다. 뭐 NCR이면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 뭐 조합을 의미하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조합이란 N개의 원소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R개의 원소를 택하는 것이다. 순서에 상관없이.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순서에 상관없이. 순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소가 1, 2, 3, 4, 5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3개를 뽑았어요. 1, 2, 3도 뽑을 수 있고 뭐 1, 3, 2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데 조합에서는 이 2개가 같은 겁니다. 네. 순서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1, 2, 3이나 1, 3이나 같은 거예요. 네. 하나의 그 횟수로 친다는 거죠. 네. 순서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1, 2, 3과 1, 3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예를 들면은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는데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뽑든 네모, 동그라미, 세모를 뽑든 어쨌든 이 내가 가진 거는 전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다. 이런 개념이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예를 들어보면은 숫자가 5개 있고요. 이 중에 3개를 뽑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네. 이 그림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출처를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보면 3개를 뽑고 있죠. 이 5개 중에 3개를 뽑는 조합을 O 컴비네이션 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네, 몰라도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컴퓨터로 구현해야 할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네,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좀 구하는 과정을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죠. 1, 2, 3, 4, 5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1, 2, 3, 4, 5라는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일단은 맨 앞에 있는 원소를 하나 출력합니다. 하나 출력해요. 그 다음에 1 다음에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이거 있잖아요. 2, 3, 4, 5. 이거를 여기로 이렇게 가지를 다 뻗습니다. 일단 코드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올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가지를 다 뻗어요. 1 다음에는 2, 3, 4, 5가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5개 중에 지금 3개를 뽑는 걸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이 노드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화살표를 뻗어봅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이 화살표 따라가 보면은 1, 2, 3, 그다음에 1, 2, 4, 1, 2, 5,
1, 3, 4, 1, 3, 5, 1, 4, 5.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어, 잠시만요. 이게 좀 뒤바뀐 것 같은데, 네, 3이 앞으로 갔습니다. 2 같은 경우에도 2를 일단 써놓고 자기 뒤에 있는 원소를 쭉 다 씁니다. 그러면은 3, 4,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기준으로 또 올 수 있는 원소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또 선을 긋습니다. 네. 그러면은 2, 3, 4, 2, 3, 5, 2, 4,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3도 똑같아요. 뒤에 올 수 있는 거 쭉 긋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또 긋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현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음, 일단은 아직까지도 코드를 한번 고려하지 않으면은 배열에서 원소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예를 들면 1, 그 다음에 자신보다 뒤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다 넣어봐요. 2, 3, 4, 5.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또 넣어봐요. 얘를 기준으로 뒤에 올 수 있는 거. 3, 4, 5. 얘는 4, 5. 얘는 5.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가 아까 제가 5개 중에 3개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길이가 3이면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다가 얘도 길이가 3이니까 그만하고 얘도 길이가 3이니까 그만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길이만큼 1, 2를 반복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ARR5는 1, 2, 3, 4, 5입니다. 그리고 네, 변수가 이렇게 사용되고요. 메인에서 컨비네이션 0,0이 호출됐어요. 실제 이 컨비네이션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얘가 뎁스잖아요. 얘가 뎁스고 얘가 넥스트잖아요. 네. 뎁스는 지금 3이 아니라는 거죠. else 문으로 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i는 지금 0입니다. i는 0이고 i에다가 idx 어레이 i에다가 일단 0을 넣어봐요. 0을 넣어봐요. idx 어레이에다가 idx 어레이에다가 idx로 쓸게요. 그 뎁스 0, 1, 2, 3, 4 있는데 여기다가 0을 넣어봐요. 그리고 커비네이션 뎁스 i 플러스 1, i 플러스 1이 호출됐어요. 여기 1이에요. 그러면은 네. 여기가 1이고요. 얘도 1이죠. 그럼 idx 어레이 뎁스 i는 1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2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3, 3이 호출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 3이 호출되면은 뎁스가 3이 되죠. 뎁스가 3이 되죠. if은 조건으로 가죠. if은 조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 이 어레이 5의 배열 인덱스를 활용하고 있죠. ARR의 인덱스 어레이의 0은 0이죠. 그러면은 1 출력되고 그다음에 ARR의 인덱스 1은 1.
인덱스 1은 2죠. 그다음에 ARR의 인덱스 2는 3.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리턴을 해요. 리턴을 하면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갈까요? 아까 가장 최근에 끝내지 못했던 함수로 가겠죠. 지금 1, 1 했고요. 2 했고요. 00 했고, 00이 먼저죠. 00 했고, 11 했고, 22 했습니다. 근데 33 할 때 조건문에 걸렸죠. 이 뎁스는 3에 걸렸죠. 근데 이거는 출력을 하고 끝났어요. 근데 약간 2,2에서 넥스트가 0일 때 끝났었잖아요. 그럼 넥스트가 1일 때도 해야겠죠? 넥스트가 1일 때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넥스트가 1일 때 IDX 어레이 잠시만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 판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다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이게 IDX 어레이 배열이고요. 아까 그 컨비네이션 3,3까지 호출됐는데요. 이거를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0,0이 호출됐고요. 이때는 이게 넥스트가 이걸로 오기 때문에 넥스트 0인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 컨비네이션 1,1이 호출됐죠. 인덱스 어레이에다가 0을 넣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넥스트가 1인 상태에서 아이덱스 어레이 뎁스도 1이죠. 여기다가 또 1을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비네이션 뎁스 플러스 1, i 플러스 1 하면은 이게 또 호출되겠죠. 그리고 이 넥스트는 2니까 i는 2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뎁스도 2죠. 그래서 0, 1, 2 이렇게 들어가고 컨비네이션 3,3이 호출됐습니다. 근데 이 n은 3일 때 그 넥스트는 3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인자가 뎁스가 3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걸린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걸리면은 이 어레이를 출력하게 돼 있습니다. 어레이를 출력하는데 이 인덱스가 여기 이 인덱스 어레이의 배열의 이 값들을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찍으면은 어레이 0, 1, 2가 찍히기 때문에 1, 2, 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얘가 끝났어요. 얘가 끝났으면은 다시 최근의 함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컨비네이션 2,2가 안 끝났잖아요. 넥스트가 2인 상태잖아요. 넥스트가 2인 상태까지 했으니까 저희는 넥스트가 3인 상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IDX 어레이 뎁스는 뎁스는 2죠. 뎁스는 2인데 i가 넥스트인데 지금 넥스트가 3이 됐잖아요. 3,3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러면 0, 1,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다시 i 플러스 1 이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는 지금 3이기 때문에 3,4가 호출이 되죠. 네. 근데 또 뎁스가 3인 조건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또 출력하면은 0, 1, 3이니까 1, 2, 4 이렇게 출력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루 컨비네이션이 다 출력이 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드를 활용해서 NCR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치킨집 N개를 조합으로 추출할 수 있다. N개. 치킨집 N개를 뽑으려고 이 조합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치킨집 N개를 뽑아낼 수 있다. 네. 일단 조합을 활용하면은 N개의 치킨 중
M개를 뽑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치킨집 M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치킨집 N개를 뽑았으면은, 이제 치킨집은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치킨집 M개를 이렇게 뽑았으면은, 그냥 집에서 거리를 다 구해주고, 거기서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죠. 아래와 같은 거죠. 치킨집 M개가 고정되면은, 집에서 각 치킨집까지 거리를 구해봐요. 거기서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다 더해주면은, 그게 도시의 최소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의 치킨 거리가 되겠죠. 네. 도시의 치킨 거리의 최소값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어, M개의 치킨집을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 조합을 통해서. 그래서 M개의 치킨집을 만들었어요. M개의 치킨집을 뽑았어요. 각 케이스에서, 어, 모든, 각 집에서 모든 치킨집까지 거리를 구해보고 최소값을 구한다. 이것들을 더해 나가면, 어, 도시의 치킨 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네, 도시의 치킨 거리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도시의, 도시의 치킨 거리의 최소값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 의존적이냐면은, 치킨집을 어떤 식으로 N개를 뽑을 때, 도시의 치킨 거리를 산출하면 최소값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치킨집에서 어떤 식으로 M개를 뽑을까 이것만 해결되면은 거리 구하는 거는 뭐 그냥 뭐 덧셈 뺄셈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되고 네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다 더해주고 거기서 최소값만 찾으면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구현을 하는지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드인데요. 음, 일단은 자료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엑시스라는 구조체인데요. 저는 XY라고 썼는데 이거는 편의상 RC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 좌표를 의미하기 위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이거 이게 좀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거리의 정보에서 도시의 정보에서 0, 1, 2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0은 뭐 그래서 뭐 상태가 빈 칸, 치킨집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2차원 배열로 받아버리면 빈칸이 매우 많은 경우가 있겠죠. 빈칸이 매우 많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희는, 우리의 목표는 도시의 치킨 거리의 최저값입니다. 즉, 도시의 좌표와 치킨집의 좌표만 알면 돼요. 네. 빈칸을 알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근데 만약에 빈칸을 두고, 뭐, 2차원 배열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치킨집과 가게를 구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이중 반복문을 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하면은 TL림, 타임 리밋 엑시드. 제한 시간 초과가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구두체로, 치킨집은 좌표와 하우스 좌표를 저장하죠. 네. 빈칸을 선택하는 비용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입력값을 받아요. 입력값을 받고, 그다음에, 네. 이 도시 정보를 받는 거죠. 2차원을 돌면서 그 값을 받고, 우리는 빈칸을 저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내가 받은 값이 1일 경우, 2일 경우 나누고 있죠. 1일 경우에는 네, 집에다가 저장. 2일 경우에는 치킨 좌표에다 저장. 그리고 들어가는 거는 이 좌표가 들어가죠. 네, 좌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 칸은 저장하지 않는다. 효율성을 위해서. 빈 칸은 저장하지 않는다.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DFS를 보시면은 아까랑 되게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 보시고, 텍스트 넥스트 보시고, 그 다음에 I는 넥스트 해서 여기 배열 끝까지 가는 길. 끝.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조합 코드와 되게 유사하죠? 콤비네이션 코드와 유사하죠. 그래서, 네. if tex는 M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 비유하면은 M개를, 치킨집 M개를 선택한 때 상황. 그리고, 뭐, int i는 next. i는 치킨 포지션 사이즈. i 뿔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치킨집 N개를 조합으로 이거죠. 네. 아까랑 코드가 되게 유사하죠? 똑같죠? 네. 그러니까 N개의 치킨집 중에서 M개를 찾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치킨집을 M개를 찾은 다음에 그러면은 치킨집을 그 M개를 그 치킨집 그 M개의 치킨집을 선별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다루고 있죠. 조합이니까. 근데 그 M개의 치킨집을 이렇게 각 케이스마다 이 동작을 해준단 말이죠. 이 동작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은 이게 뭔지 알아봅시다. 게토트 디스턴스가 뭔지 알아봅시다. 위로 가봅시다. 네. 두 개의 함수가 있죠. 일단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네. 거리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좌표 두 개를 받고 거리를 구하는 함수죠. 네. 이거는 뭐 별 게 없고요. 게토트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보시면은 이 지금 i가 i가 있고 j가 있죠. 네. i가 있습니다. 집 1, 집 2, 집 3,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i는 지금 집입니다. i는 집입니다. i는 집의 인덱스. 그리고 j가 있죠. j는 치킨집의 인덱스. 치킨 1, 치킨 2, 치킨 3, 치킨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은 i가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 j가 움직이잖아요. 잠깐 같은 색으로 하면 헷갈리죠? i에서 각 치킨집의 거리를 다 구해보는 거예요. 네, 각 치킨집의 거리를 구해서 여기서 최소값을 찾습니다. 이게 하나의 도시에 대한 치킨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도시도 똑같아요. 이 도시를 기준으로 각 1, 2, 3, 4에 대해서 치킨집 거리를 구하고 여기서 또 최소값을 찾습니다. 이게 치킨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하면은 이걸 다 더하면은 도시의 치킨 거리가 되겠죠. 네. 도시의 치킨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각 도시의 치킨 거리에서 여기서 또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최소값. 이거는 결국에는 답이죠. 답. 솔루션. 답.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현재 민 밸류가 인트 맥스잖아요. 그래서 이 어떠한 집과 각 하나의 집에 대해서 모든 치킨집의 거리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여기서 최소값을 갱신해 나가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게 민 밸류가 되면은 민 밸류의 거리의 최소값이 갱신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토트에 더한 다음에 반환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도시의 치킨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이게 그거고요. 네. 현재까지 구한 도시의 치킨 거리가 커런트 MG어고요. 그 다음에 새로 구한 도시의 치킨 거리가 get 토트 디스턴스인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서 또 갱신해 나가요. 그래서 결국엔 커런트 엠스어가 도시의 치킨 거리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코드는 제가 카페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연산자 끼워 넣기라는 문제예요. 문제 자체는 매우 심플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n개의 수로 이루어진 수열 A1에서 AN이 주어진다. 또 수와 수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n-1개의 연산자가 주어진다.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수와 수 사이에 연산자를 하나씩 넣어서
수식을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주어진 수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예를 들어 6개의 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1, 2, 3, 4, 5, 6이고 주어진 연산자가 덧셈 2개, 뺄셈 1개, 곱셈 1개, 나눗셈 1개인 경우에는 총 60가지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 사이에 연산자를 넣어서 이렇게 네, 결과값을 만들었다 이거죠. 식은 연산자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무조건 앞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나눗셈은 정수 나눗셈을 으로 목만 취한다. 음수를 양수로 나눌 때는 10풀 14의 기준에 따른다. 즉 양수로 바꾼 뒤 목을 취하고 그 목을 음수로 바꾼 것과 같다. 이에 따라서 위의 식 4개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거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꼬아서 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완전 편집해서 풀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푸시라고 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하시려면 꼭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원래는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먼저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진행한다. 나눗셈도 나머지는 그냥 버린다. 음수로 나눌 때는 양수로 나눌 때 모음을 취하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나누기 2는 4를 2로 나눈 다음에 얘에다가 음수를 붙인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n개의 수와 n-1개의 연산자가 주어졌을 때 만들 수 있는 식의 결과가 최대인 것과 최소인 것을 구해라. 첫째 줄에 수의 개수 n개가 주어진다. 둘째 줄에는 a1에서 an이 주어진다. 셋째 줄에는 합이 n-1인 4개의 정수가 주어지는데 차례대로 덧셈 개수, 뺄셈 개수, 곱셈 개수, 나눗셈 개수가 주어진다.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셋째 줄 n은 2다. n은 2라는 거는 그 다음에 숫자가 이게 n개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가 5, 6이 됐죠. 네. 그리고 얘는 각각의 0, 0, 1, 0인데 얘가 덧셈. 이 덧셈의 개수, 뺄셈의 개수, 곱셈의 개수, 나눗셈의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곱셈밖에 없죠. 할 수 있는 곱셈밖에 없잖아요. 여기 들어갈게. 그렇기 때문에 맥스도 30이고 민도 30이 됩니다. 네.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3, 4, 5가 있습니다. 근데 덧셈이 1개, 뺄셈이 0개, 곱셈이 1개, 나눗셈이 1개.
나눗셈이 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를 넣고 여기다가 더하기를 넣으세요. 어차피 두 개니까 곱하기 더하기 아니면 더하기 곱하기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12 더하기 5는 17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3 더하기 5 한 다음에 곱하기 3 더하기 4 한 다음에 곱하기 5 하면 35. 왜냐하면은 그 우선순위 무시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해주죠. 35랑 1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뭐 비슷할 거고요. 이거를 구해라 이건데요. 세 번째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아, 죄송해요. 연산자 끼워 넣기. 모든 연산자를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그리고 계산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것인가. 답은 퍼뮤테이션입니다. 아까는 조합이었죠. 지금은 퍼뮤테이션이다. 퍼뮤테이션, 즉 순열이란 순서가 부여된 임의의 집합에서 다른 순서를 뒤성성 연산. 아까 조합은 순서가 상관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있죠. 1, 2, 3하고 3, 2, 1이 있으면은 순열에서는 다른 걸로 체크하지만 순열에서는 다르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같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순서가 부여된 이후의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면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순열은 1, 2, 3과 3, 2, 1을 다른 것으로 보고 조합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열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A, B, C가 있는데요. 네. 순열의 예. 일단은 A를 한번 출력해봤습니다. 네. A를 한번 출력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 A 다음에 올 수 있는 B와 C를 출력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올 수 있다는 거는 어, 뒤에 올 수 있다는 거는 뒤에 올 수 있다는 거는 이 앞에 지금까지 앞에서 방문하지 않았던 것들은 다 뒤에 올 수 있는 거죠. 네. 앞에서 다 방문하지 않았던 것들은 모두 뒤에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A를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던 B, C는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얘의 입장에서는 A, B를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C를 방문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A, B, C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의 입장에서는 A, C를 방문했기 때문에 B를 방문하지 않았죠. B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A, B, C랑 A, CB랑 같았죠. A, B, C랑 A, CB랑 같았습니다. 근데 순열에서는 순서까지 고려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른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네. 이게 그 말이고요. 그래서 아까 조합의 코드를 보시면은 본인보다 뒤에 있는 것만 추가하면 됐다. 왜냐면은 뭐 이것처럼 얘가 앞에 오든지 뒤에 오든지 조합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보다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추가해 나가는데요. 조합은 지금까지 방문한 적이 없으면은 아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수녀는 지금까지 방문한 적이 없으면은, 네, 무조건 다음에 올 수 있다. 다음에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조화감 수녀라고 다른 점이죠. 예를 들면은 이 문제에서 1, 2, 3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곱하기 더하기가 있고 더하기 곱하기가 있을 수 있죠. 이 두 경우는 원소 자체만 보면 똑같지만 우리는 수녀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다. 네, 다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네, PPT를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는 카페에 그 코드와 함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이 ABC라는 걸 이제 출력할 텐데요. 퍼뮤테이션 0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인덱스가 0이 되고 어, 아까 방문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이게 비지트드입니다. 방문한지 여기를 비지트드고 비지티드 0, 1, 2는 지금 다 폴스입니다. 다 폴스. F, F, F입니다. 방문하지 않았으면은 얘는 true. 얘는 true로 바꾸고 그 다음에 IDX 어레이는 I. 그건 아까 이거랑은 비슷하죠. IDX 0, 1, 2. 얘는 I. I면 0이죠. 그리고 퍼뮤테이션 IDX 플러스 1. 비지티드 I는 true로 만든 상태에서.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조합에서는 이게 넥스트였죠. 그래서 자기보다 다음 것만 봤잖아요. 근데 퍼뮤테이션은 이게 무조건 0부터 시작하죠. 네. 왜냐면은 방문하지 않았으면은 방문하지 않았으면 자기보다 앞에 있어도 어, 뒤에 추가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ABC가 있으면은 어, ACB도 되는 거죠. ABC도 되지만 네. AC 이 상황에서 아직 B를 출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랑 조금 매칭을 시켜보면은 처음에 A를 선택했고요. A를 선택했어요. 다음에 B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걸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A, B, C가 있으면 비지티드 0, 1, 2 처음에는 F, F, F가 됩니다. 얘도 네. 0, 배열이니까 결국엔 0, 1, 2 퍼뮤테이션 0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0부터 탐색하죠. 0부터 탐색하니까 근데 여기서 펄스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일단 A를 선택하고 0을 선택하고 보시죠. 네, 그냥 네. IDX 어레이를 그냥 하나 그립시다.
그래서 idx 어레이에다가 이 idx에 지금 0이죠. 여기 0에다가 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true로 바꿔요.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1을 호출합니다. 퍼뮤테이션 1을 호출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0부터 탐색하죠. 다시 0부터 탐색합니다. 근데 visitd 0은 true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니까 false죠. 그럼 얘를 true로 바꿔주고 i 얘가 1이죠. 그러면은 idx array 1은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퍼뮤테이션 2가 호출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0부터 시작하죠. 근데 0부터 시작하는데 true야. 근데 1도 true야. 그러면 이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3가 호출됩니다. P3가 호출되면은 여기에 걸리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인덱스 어리를 사용해서 0, 1, 1을 출력해주면은 ABC가 출력이 됩니다. 네. P3가 그러면은 종료가 되죠. 출력했으니까. 그럼 다시 P2로 가요. P2로 갑니다. 네. P2로 가는데 여기서 보면 비지티드 I를 다시 폴스로 바꿔주죠. 네. 그러니까 이걸 true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퍼미테이션을 돌았기 때문에 이 퍼미테이션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false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i가 1인 상태였죠? 퍼미테이션 2에서 잠시만요. 퍼미테이션 2였죠? 그러면은 2를 다시 아까 얘기를 안 썼군요. 다 true가 되어 있는데 2를 다시 false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없죠. 다시 끝냅니다. 다시 퍼미테이션 1이죠. 근데 아까 퍼미테이션 1에서 i가 1일 때까지 진행을 했죠. 그러면 이 BTT드 1을 다시 false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i가 2가 됩니다. i가 2가 되면은 BTT드 i는 true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네, BTT드 i는 true로 바꿔준 다음에 이 idx 여기다가 2를 넣는 거죠. 2를 넣는 거죠. 네, 2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다시 P2를 다시 호출합니다. 비지티드 잠시만요. 비지티드 i는 다시 지금 폴스 상태죠. 네, 폴스 상태인데 이 마지막에 나갈 때 폴스가 되었으니까요. 잠시만요. 조금 복잡하네요. 너무 복잡하겠네요. 네, 지금 네, 비지티드 비지티드 2는 지금 폴스 상태고 다시 네, 다시 이거를 i가 2일 때 가게 되면은 잠시만요. BHT 2에서 다시 이거를 가게 되면은 음, 음, 제가 잠깐 중간에 뭔가 헷갈린 것 같은데요.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다시 P1로 왔을 때 음, 이 IDX 1이 2가 됐잖아요. 1이 2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은 true로 됐고요.
아까 true로 됐죠? 죄송합니다. true로 됐고 이 상태에서 P2가 다시 호출됐죠. P2가 다시 호출됐죠? 그러면은 P2에서는 그 visited가 false인 게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엔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 이 상태에서 다시 P3이 되면은 그 이 코드에 걸리게 되고요. 여기서 출력하면은 A 얘가 C죠. C, B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모든 과정이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 A, B, C를 연산자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퍼뮤테이션 조합이 나오겠죠. 네, 잠깐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퍼뮤테이션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연산자를 퍼뮤테이션 하는 거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제 연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아까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이따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퍼뮤테이션을 하면서 같이 연산을 하게 됩니다. 네. 하면서 같이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코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n을 받고요. n은 숫자를 몇 개 받을 것일까? 이고요. 이 n만큼 지금 num i에다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산자의 개수를 받고 있어요. 뭐 더하기 처음에는 OP0은 더하기의 개수 글로 써보는 게 낫겠네요. OPBR 연산자의 개수를 찾아. OP0은 플러스의 개수, OP1은 마이너스의 개수, OP2는 곱하기의 개수, OP3은 나누기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넘 같은 경우는 실제 숫자를 조정. 이렇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을 받았는데, 네, 봅시다. 퍼뮤테이션을 할 건데요. 퍼뮤테이션을 할 건데, 이 연산자를 퍼뮤테이션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계산도 같이 할 거라는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 DFS에서 리절트는 그 연산되는 값, 그리고 이 IDX는 뭐냐면요. 숫자의 인덱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num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크게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종료 조건인데요. 우리가 숫자 n개를 모두 사용했으면, n개를 모두 사용했으면은 그 지금까지 연산된 이 결과값을 어떤 벡터에다 넣습니다. 네, 이 벡터에다 넣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n수어 리스트에는 최종 각각을 연산자 커뮤테이션 하면서 하루 n개의 숫자와 연산을 한다.
한 결과값을 이 다 저장됩니다. 이렇고요. 그 이게 앤서 리스트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연산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앤서 리스트를 소팅할 거예요. 앤서와 분해하면 앤서 리스트의 0번째는 최소값이 들어갈 거고요. 앤서 리스트 사이즈 마이너스 1. 마지막 원소죠. 마지막 원소에는 최대값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여기 코드를 보면은 네, i는 0에서 4원까지 들고 있죠. 이 이유가 지금 OB라는 배열이 있어요. OB라는 배열이 있는데 네, OB라는 배열이 있고 인덱스 0, 1, 2, 3 얘는 크기가 무조건 4고요. 0번째는 플러스의 개수, 첫 번째는 마이너스, 두 번째는 곱하기, 세 번째는 나누기의 개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이거를 뭐 각각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백트래킹을 돌릴 건데 어떻게 돌리냐면은 OPI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개 사용했다 의미입니다. 한 개 사용했다. 네, 한 개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i에 대해서 i가 0이면은 어, 지금까지 이 결과값에다가 현재 내가 그 내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숫자를 더해가지고 다시 DFS로 호출합니다. 인덱스를 하나 늘리고요. 1이면은 빼기, 2면은 곱하기, 3이면은 나누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DFS의 인자로 지금까지 현재 저장된 결과값을 계속 누적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DFS를 해줄 때는 여기 복구를 꼭 시켜줘야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를 해줬으니까 다 끝난 다음에는 플러스를 해줘야겠죠. 네. 그리고 이 말은 OPI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그 이 연산자 중에 하나를 다 썼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 OP1이 OP0이 2라는 거는 더하기를 두 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0이 되면은 더하기를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쓸 수 있는 연산자가 없으니까 컨티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아까 그 퍼뮤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계속 이게 수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값은 계속 누적이 되죠. 그래서 n이 되면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값을 푸시백합니다. 그럼 계속 결과값이 쌓이겠죠. 모든 그 연산자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0에서 4까지라는 거는 각각의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n이 뭐 넘버가 3개예요. 뭐 n1, n2, n3인데 각각에 대해서 0에서 4까지라는 거는 더하기도 해보고 빼기도 해보고 곱하기도 해보고 나누기도 해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 해본 거에서 더하기 해보고 빼기 해보고 곱하기 해보고 나누기 해봐라. 빼기 한 거에서
더하기 해보고, 빼기 해보고, 곱하기 해보고, 나누기 해봐라. 뭐 이런 의미고요. 더하기가 가능한 거는 더하기가 한 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통의 문제보다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각 원소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거를 아까처럼 정리하고요. 최대값, 얘는 최소값. 이렇게 써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연구소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 다행히 바이러스는 아직 퍼지지 않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연구소에 벽을 세우려고 한다. 연구소는 크기가 n 곱하기 m의 직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직사각형의 1 곱하기 1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나눠져 있다. 연구소는 빈칸, 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벽은 칸 하나를 가득 차지한다. 일부 칸은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이 바이러스는 상하 좌우로 인접한 빈칸으로 모두 퍼져나갈 수 있다. 새로 세울 수 있는 벽의 개수는 3개이며 꼭 3개를 세워야 한다. 반드시 3개를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연구소가 생긴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0은 빈칸, 1은 벽, 2는 바이러스가 있는 곳이다. 아무런 벽을 세우지 않는다면 바이러스는 모두 빈칸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2행 1열, 1행 2열, 4행 6열의 벽을 세운다면 지도의 모양은 아래와 같이 된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벽을 세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은 얘 있죠? 얘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다 퍼져 있음을 볼 수 있죠? 퍼졌습니다. 상하좌우로 계속해서 뭐 커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네. 빨간색이 바이러스이고, 잠깐만요. 칸을 먼저 그리는 게 낫겠네요. 빨간색이 바이러스이고, 그 다음에, 네. 파란색이 벽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빈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잠시만요. 그리기 너무 귀찮으니까 벽을 하나만 더 만듭시다.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바이러스가 상하 좌우로 하는데, 여기에 벽이 있어서 안 되고요. 여기도 벽이 있어서 안 되고, 여기도 벽이 있어서 안 되고, 여기는 퍼집니다. 네. 근데 이게 한 번 퍼지는 게 아니라, 퍼질 수 있는 데 다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진다, 이 말입니다. 한 번 퍼지는 게 아니라, 퍼질 수 있으면은 계속 퍼지는 겁니다. 네. 이거 해서, 네. 안전 영역의 크기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바이러스가 퍼질 수 없는 안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가 퍼질 수 없는 안전 영역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벽 세개를 우리 이문대로 설치하는데 이것도 조합이죠. 네.
벽 3개를 설치하는데, 어, 어떻게 설치하냐면은, 안전 영역의 크기를 최대값으로 할 수 있도록 벽 3개를 설치해라. 그리고 그때 안전 영역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n과 m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정보가 주어지고, 지도가 주어지고요. 0은 빈칸, 1은 벽, 2는 바이러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걸 하기 전에, 코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개념들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릴 때요. 아까 조합은 했고요. 바이러스 퍼뜨릴 때 상하 좌우로 퍼진다고 했잖아요. 상하 좌우로 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퍼지겠죠. 근데 이거를 구현하실 때, 뭐, if x-1, 뭐, ar날 x-1, y, 어떻게 됐죠? if, 뭐, if ar날 x, y, 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뒤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얘를 배열로 표현합니다. 얘를 배열로 표현해 보는데, 그래서, 네. 최종적인 형태가 ux는 x 플러스 dxi, uy는 y 플러스 dyi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i가 0일 때는 ux는 x 플러스, 잠시만요. i가 0일 때는 x 마이너스 1, 그다음 y는 그냥 y. i가 1일 때는 x 플러스 1, 그다음에 y. i가 2일 때는 죄송합니다.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i가 2일 때는 x, y 마이너스 1. i가 3일 때는 x, y 플러스 1. 다 대답 볼까요? i가 0일 때 x 마이너스 1 y. i가 1일 때 x 플러스 1 y. i가 2일 때 x, y 마이너스 1. i가 3일 때 x, y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dx, dy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i는 0에서 i는 오타가 난대요. 이런, 잠시만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해서 반복문 하나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배열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거를 많이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 특강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고요. 네,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여기서 뭐 dfs 한 다음에 어떤 원리인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int x, 뭐 int y가 있으면요. 뭐 포는 i는 0에서 4까지 x, 아까 전에 PPT에서 했던 거 응용하는 겁니다. 네.
dfs x 플러스 dxi y 플러스 dy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서 4까지 아까 보시다시피 그러면은 여기로 된 이 좌표들에 대해서 또 DFS가 호출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인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DFS 함수에서는 얘가 또 X가 되고 얘가 또 Y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함수에서는. 네. 얘는 또 새로운 DFS고 얘도 또 새롭게 호출된 DFS고 얘도 새롭게 호출된 DFS고 얘도 새롭게 호출된 DFS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인자로 넘어갔던 얘가 X, Y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I는 0에서 4까지 이걸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뭐 이렇게 또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재기함수로 동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실제 코드를 보죠.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n과 m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입력을 받는데 그래프 ij는 2일 때 네, 바이러스 배열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게 컨셉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래프에다 2차원으로 배열을 저장하되 플러스 바이러스 좌표는 따로 관리한다. 그러면 따로 관리하겠다. 왜냐면은 얘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 바이러스만 동작하는 게 있죠. 바이러스만 동작하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그래서 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 퍼져나갈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무조건 뭐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2차원 배열로 받겠다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배열 내에서 어떠한 특정한 뭐 값을 가진 뭐 원소들만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하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따로 뭔가 배열을 저장해 둘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러면은 훨씬 프로그램이 뭐 실행 시간이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바이러스에는 i0에서 바이러스의 좌표들이 또 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get safety zone 에어리어인데요. 어떤 함수인지 보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얘는 벽이 3개 만들어졌습니다. 벽 3개. 벽이 3개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벽을 3개 만드는 겁니다. 벽 3개 만든다. 벽을 3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그래프 ij는 0. 빈칸일 때만 벽을 만들 수 있잖아요. 벽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다시 이 DFS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해보고 다시 영어로 바꾼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코드가 뭐냐면은 네, 벽을 세 개 만들 수 있는 올 케이스를 다 돌려보겠다 이 말입니다. 네, 벽을 세 개 만드는 올 케이스를 다 돌려가지고요. 그래서 벽을 만들 때마다 올 카운트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이게 세 개가 되면은 이제 벽이 세 개가 만들어진 부분이겠죠. 네, 이 스테이트라는 게 나오는데 네, 스테이트라는 거는 이따 위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아까 우리가 저장한 바이러스가 여기서 쓰여요. 그래가지고 실제 바이러스를 움직여 볼 겁니다. 바이러스를 움직여 본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면은 일단 벽을 세 개 만듭니다. 그렇죠? 아까 그 S문에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벽이 세 개 만들어졌으면 바이러스를 퍼쳐서 퍼뜨려 본다. 안전구역을 넓이를 구한다. 1에서 3을 반복하면서 3을 모든 벽 3개인 케이스에 대해서 수행해서 안전구역의 최대 넓이를 구한다. 이게 핵심이죠. 네, 이게 핵심이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무브 함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브 함수는요. 좌표가 주어지고요. 네. 인 바운더리라는 거는 아까 그 x 플러스 dx, y 플러스 dy를 활용하고 있죠. i 4 이것도 똑같고요. 인 바운더리라는 거는 네, 이겁니다. 그 배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인바운더리인지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인바운더리라면은 추가적으로 빈칸인지.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빈칸일 때만 빈칸인 곳에만 계속 퍼쳐나갈 수 있잖아요. 네, 빈칸인 데 퍼쳐나갈 수 있죠. 네. 빈칸인지 체크하고 인바운더리이고 빈칸이면은 하나를 더 체크하는데요. 이 스테이트에 이 스테이트에 이제 이 스테이트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스테이트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그 역할. 그래프를 훼손시키지 않고 원본 데이터가 그래프를 훼손시키지 않고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따로 편안한 2차원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0이라는 거는 아직 바이러스가 없다. 바이러스가 없으면은 여기로 또 움직여 본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좌표가 다 같은 걸 다루고 있죠. 같은 걸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바운더리 체크 검사하고 1. 바운더리 체크.
배열 범위를 벗어나는지 체크. 그다음에 그래프에서 빈칸인지 체크. 바이러스 이미 바이러스가 있거나 벽이 있으면 안 된다. 즉 답이 0이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1에서 2를 만족한다면 스테이트가 0인지 확인. 스테이트는 바이러스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계열이고, 네. 현재 어,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안 바이러스가 퍼진 이력이 없는지, 네, 확인한다. 그 후에 바이러스를 체크한다. 1에서 3이 돼야 차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죠. 네. 그러면은 스테이트를 왜 초기화 시켰는지도 알겠죠. 이전에 벽이 3개인 상태에서 스테이트에 뭔가 그 바이러스 시뮬레이션한 데이터가 있을 거기 때문에 0으로 일단 초기화하고 바이러스를 퍼쳐봅니다. 바이러스를 퍼쳐본 다음에 네. 이제 최대값을 갱신시켜 나갈 텐데요. get count safe 존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not state ij 스테이트 배열은 0이거나 1이죠. 0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1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낫이니까 얘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래프 ij는 0이다. 바이러스가 아니고 빈칸이다. 원래 빈칸이었고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게 두 개가 엔드 조건이 돼야 안전구역이죠.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트 ij가 0이어도 그래프 어, ij가 예를 들면은 0이 아닌 경우가 있죠. 네. 벽돌일 때. 벽일 때 0이 아니죠. 하지만 안전지대의 넓이를 구할 때 벽은 예외로 하기 때문에 네. 원래 빈칸이었던 거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구간만 세이프 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이프 존을 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렛을 한 다음에 네. 지금 새롭게 구한 세이프 존의 넓이랑 이전까지의 세이프 존의 넓이랑 최대값을 갱신시켜 나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삼성 기출문제 3가지를 풀어봤는데요. 아마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있거나 하진 않는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네,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도 유형을 확실히 잡으면은 이 정도 문제는 단기간에 조금 익숙해지면은 한번 풀어볼 만하다.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보통 코딩 테스트가 2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온다면은 한 문제를 제대로 풀고 다른 문제를 조금 손댄다면은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꾸준히 이런 문제를 연습해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코드랑 PPT랑 다 올려놓기도 하고 이전에 특강한 것까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와서 같이 소통도 하시고 특강을 들은 다음에 뭐 질문 답변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여쭤보시고 네, 같이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